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이 추울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일감이 없어서 대기 발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뭐 사건, 사고 발생해서 대기 발령.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대기 발령 시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대기 발령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대기 발령이라는 게 어디에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법에는 없죠, 일단. 그렇죠. 네, 법에는 없고 저희가 판례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직원들한테 정상적인 직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잠정적인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기 발령하고 직위해제 차이점이 뭐죠?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위해제, 직무정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기 발령은 약간 인사권, 인사명령 중에 하나로 통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이제 대기 발령이라고 하고 네, 공무원 그 인사규정,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개념인데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법원에서는 뭐 두 단어를 크게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대기 발령이라는 것들을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쓰는 반면에 좀 더 이 학문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는 공무원 법에 있는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 발령에 대한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누가 귀책 사유가 가지냐, 뭐 이런 거에 따른 구분이겠죠? 예,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규칙 사유. 네, 회사가 연초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그 프로젝트가 종료돼 가지고 뭐 업무를 부여하기가 정상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 제공을 이제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 네,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이 첫 번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 네, 그 규칙 사유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로자 저성과자 생각해 보면 되죠. 네, 통상해고처럼 네, 뭐 계속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가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내보내려는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해고가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해고의 어려움을 느끼고 우선은 현업에서 손을 떼어 대기 발령. 해서 한직,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복도 끝에 책상을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벽을 보고 근무하게끔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보내는 형태의 대기 발령을 저희가 이제 근로자 규칙, 이 보기에 따라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 사정이라기보다는 근로자 사정으로 보는 그런 회사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규칙에 의한 대기 발령을 또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건데 성희롱이라든지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위원회 열기 위해서는 조사, 예를 들어 뭐 한 열흘이나 20일 동안의 조사 기간 동안 그대로 징계 대상자를 현업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잠시 조사 기간 동안 현업에서 손을 떼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대기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휴업성 대기 발령 같은 경우에는 휴업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평균 임금의 70% 그렇죠. 이상을 회사의 지급하도록. 규칙 사유로 네,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대기 발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징계성 대기 발령이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규칙 사유라 하면 근로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문어농 무임금 해서 임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 근로자의 사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설사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했었는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급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70%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당하게,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고
대기 발령을 뭐 1년 이상씩 이렇게 부여한다든지 이러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징계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대부분 징계 사유에 대기 발령이 들어간 경우도 저도 일부 봤어요. 네. 흔치는 않지만. 근데 대기 발령 같은 경우는 징계의 종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사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의 종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하려고 그러면 뭐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데 대기 발령하는 회사에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기 발령에 대해서도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필요성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형량을 해가지고 이게 부당 정당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무급이라고 한다는 게 나중에 이 부당성에 대한 입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정지 또는 직위 해제에 준하는 대기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 직위 해제의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대기 발령이기 때문에 출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해당 업무 수행을 이제 정지시킨 거일 뿐이지 네. 관련한 의무는 지키셔야 되죠. 특히 뭐 관련 조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참여 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정지 직위해제성의 대기 발령에는 임금의 몇 % 정도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근로자 출근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직위해제 사유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의한 휴업에서도 한 70%는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로자의 규칙에 가까운 직무정지 직위해제는 최소한 70% 이상은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는 출근을 하면 100%, 그다음에 자택 대기할 경우에는 70%라는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최소한 70% 이상을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무정지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시 징계를 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에서 직무정지 직위해제보다는 대기 발령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임금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주시는 게 조금 더 노무관리상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기 발령 시 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